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 코인은 리플 XRP 코인입니다. 자, 리플 코인 오늘 5월 1일 오늘 나온 뉴스 한번 보시면 역사상 가장 강력한 펀더멘털에도 30% 급락한 이유는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라는 부분이거든요. 자, 5,000원 부근까지 올라갔다가 오늘 얼마입니까? 3,250원을 아직 돌파하지 못한 단가에 위치해 있습니다. 물론 그전에는 2,500원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또 끌어올려주는 단가죠. 어찌됐든 간에 역사적으로 가장 강력한 펀더멘털을 갖고 있다. 그만큼 상승에 대한 재료가 확실하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겠죠. 자, 어떠한 부분이 있습니까? 다들 잘 아시는 CBDC란 디지털 화폐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리플 코인. 또한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이제는 스테이블 코인은 국제적 무역, 국제 송금 이 모든 부분도 같이 처리할 수 있다. 세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ETF, 그리고 최근에는 IPO가 보류가 되었지만 IPO까지 이 모든 부분들이 바로 리플이 갖고 있는 상승에 대한 재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락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제가 이전에 나왔던 뉴스를 먼저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려보면, 자, 리플은 이렇게 강력한 호재에도 불구하고 왜 오르지 않을 것인가? 기관은 진입하기 전에 소액 투자자를 털고 있는 과정에 위치해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걸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크죠. 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과 동시에 우리가 고래라고 부르는 세력입니다. 자, 이러한 세력은 당연하게도 엄청난 돈 그리고 엄청난 시간을 쏟아 부으면서 투자를 하죠. 그래서 고래가 유입되었다, 고래가 매수했다, 고래가 매집했다,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한테 투자에 어느 정도의 심신적인 안정감을 줍니다. 근데 이러한 고래가 개인들의 물량을 털고 있다라고 합니다. 당연하겠지만 왜 개인들의 물량을 털까요? 그 이유는 뭡니까? 개인들은 잠재적인 매도 물량이라고 생각하는 고래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 개인 같은 경우는 올라가도 매도하고 떨어져도 매도하고 횡보해도 매도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개인들은 함께 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건 고래, 우리가 주식에 얘기하면 세력이라고 하는 아이들이죠. 이러한 아이들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털면 올라가고 우리가 매수하면 떨어지고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매매 대응 전략을 많이 갖고 왔었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 많죠. 그 부분이 바로 이 고래가 그런 것을 유도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걸 먼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에서 XRP 니플 코인에 강력한 호재가 있음에도 왜 하방 압박을 가져오면서 여기 5,000원대에서 여기 2,500원까지 떨어졌다가 현재 시점에 머물러 있는지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XRP 니플 코인 어제 날짜로 떨어졌던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미국의 GDP가 발표가 되면서부터 엄청난 하방 압박을 가져왔거든요. 이거는 니플만 떨어진 게 아니라 비트코인도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미국 증시에도 영향을 주면서 같은 변동성을 보여주었죠. 자, 이러한 부분들은 전체적인 시장의 영향은 정치, 경제, 사회 이 모든 부분들이 같이 다 영향을 준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먼저 말씀을 드렸던 리플 XRP 코인의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강력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나 하방 압박을 주었던 요인들이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그렇다면 무엇을 말합니까? 대외적인 요건에 따라서 시장의 하방 압박을 주는 결과를 가져온 단가가 현재 단가다라고 판단할 수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더 이상 안 올라갈 것인가? 그게 아니죠. 말씀드렸던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하나 둘씩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부터는 본격적인 상승은 시작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린 그 전에 매수와 매도의 관점은 어떻게 가져갈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수익 구하는 어떻게 하면 더 극대화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를 오늘 영상에서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왼쪽 하단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면 자료 먼저 넣어드릴 거고 톡방 링크도 같이 넣어드릴 거거든요. 실시간 매매 대응 전략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안정적인 투자의 관점 함께 만들어서 확실한 수익을 더욱더 극대화로 가져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단가들 보일 겁니다. 이 단가들은 목표 단가가 아닙니다. 지지와
저항 구간을 체크해 놓은 부분이니까 이 부분만 보시더라도 언제 들어가야 될지 또한 언제 단기적인 차익 실현 물량을 나와야 될지 하나씩 체크 가능할 거니까 이 부분으로 함께 하셔도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오늘 XRP 리플 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리플 코인 어제 날짜로 미국의 경제 지표 발표가 있었죠. 뭐였습니까? 바로 미국의 GDP 경제 성장률을 보는 지표가 있었습니다. 자, 예측치는 0.2%였는데 마이너스 0.3, 말 그대로 역성장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죠. 어떤 게 위축되냐?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따라서 전반적인 시장이 이렇게나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트럼프도 이 부분을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관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유연성을 갖고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또 하나, 이렇게 경기 상황이 안 좋다라는 것은 기준금리 이 부분을 인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점이다 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죠. 금리를 인하한다는 건 어떠한 의미입니까? 우리가 집을 샀을 때 대출을 받죠. 대출 금리가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우리 굉장히 힘들죠. 투자했던 집을 다시 팔 수도 있어요. 근데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은 어떻습니까? 주식에 투자했고 코인에 투자했어요. 근데 금리가 올라가 어떻게 할까요? 투자 자금을 다시 회수할 수 있죠. 근데 역으로 금리가 내려간다. 투자 자금을 더 늘릴 가능성 또한 높아진다라는 거. 시장은 더욱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겠죠. 말 그대로 지금 현재 XRP든 비트코인이든 이더리움이든 현재 시장을 흔들고 있는 악재성 이벤트가 점차 해소가 된다면 당연히 시장의 관망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오늘 5월 1일 날짜 나왔던 뉴스 한번 보시면 리플은 영국 암호화폐 규제에 낙관을 가져가고 있다. 글로벌 허브 가능성을 평가받고 있다. 자, 이 이야기 리플 XRP 코인을 오랫동안 투자했던 분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왜? 지난 4년간 정부 바이든 정부 때 한참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었거든요. 미국의 SEC라는 증권위원회가 XRP를 증권이다, 아니다 평가하면서 4년간 1,000원대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이 시점에 영국 그리고 유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XRP한테 러브콜을 엄청 보내요. 자, 우리는 너희가 증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을 버리고 우리한테 와라. 이 부분을 굉장한 러브콜을 많이 보냈습니다. 이때 유럽뿐만 아니라 영국도 포함되어 있죠. 근데 영국이란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전 세계 금융시장의 허브를 갖고 있었던 곳입니다. 당연히 굉장히 매력적일 수밖에 없죠. 물론 리플은 미국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글로벌 허브의 가능성 또한 계속적으로 내포되어 있다라는 거. 미국이냐 아니면 유럽이냐 아니면 영국이냐 리플이 갖고 있는 모멘텀은 대부분의 국가들은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드렸던 상승에 대한 모멘텀 중에 하나 뭡니까?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죠. 자, 이 스테이블 코인은 리플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 공략을 위해서 서클이라는 USDC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2위의 코인 발행사를 인수하려고 했는데 무산되었어요. 물론 수많은 자금을 기원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분이 무산되었지만 이들이 원했던 건 뭡니까?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공략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거. 그만큼 이 스테이블 코인이 얼만큼의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지지하고 있냐? 이게 중요할 수밖에 없죠. 서클이라는 곳을 인수를 했든 못했든 나중에 할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얼만큼 집중적으로 공략하려고 하고 있느냐. 그게 더욱더 중요하겠죠. 스테이블 코인이 왜 이렇게 성장할 수밖에 없느냐. 스테이블 코인은 뭡니까? 미국의 달러와 1대1로 연동되는 코인이에요. 그렇다는 건 달러가 올라가면 스테이블 코인도 올라가고 달러가 내려가면 스테이블 코인도 내려가는 관점을 가져가죠.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가장 안전한 자산인 달러와 연동되는 부분과 함께 최근 미국에서는 이 브릭스 연합을 굉장히 견제하고 있어요. 이 브릭스는 뭡니까? 탈달러를 외치는 나라들이 뭉쳐있는 연합이에요. 이게 뭐냐면 중국과 러시아를 필두로 해서 우리는 달러를 이용 안 할 겁니다. 자국 내 화폐를 이용할 겁니다. 여기에 사우디까지도 들어갔거든요. 미국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최대 우방 국가인 사우디가 들어갔다. 중국과 러시아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사우디 너희마저 들어갔다. 당연히
심기가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달러를 강하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은 이 스테이블 코인이 더욱더 강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린 스테이블 코인을 함께 키우겠다 이야기했죠. 그 부분이 리플한테는 이 스테이블 코인이 굉장히 중요한 공략적인 요소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고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 히든 노드 인수한 거는 다들 아시죠? 인수 비용이 얼마였습니까? 12.5억 달러. 코인 시장, 가상자산 시장에서 가장 큰 빅딜이었어요. 이게 나왔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기관 대상의 서비스를 확대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히든 노드를 통해서 리플이 보여주고 있다. 자, 이걸 순서대로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리플 코인. 스테이블 코인은 어떠한 사용 용도가 있습니까? 국가 간의 송금 거래, 그리고 국제 무역에서의 거래 또한 스테이블 코인으로 한다. 근데 이 스테이블 코인을 끝나는 게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은 RWA 실물 연계 자산과 연계되어 있어요. 이 실물 연계 자산은 뭡니까? 부동산, 주식, 채권 등을 토큰화한 겁니다. 당연히 우리가 다음 시대에 가져가야 될 화폐 그리고 재산 부분이다 라고 판단하시면 좋겠죠. 이 RWA를 그러면 부산이 하여튼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채권이든 이거를 또 보관해야 될 곳이 필요하죠. 바로 수탁 업체가 필요합니다. 한마디로 커스터디라고 하죠. 이 커스터디 업체가 필요한데 리플은 이때 맞춰서 히든 노드를 인수합니다. 자, 어떻게 보이십니까? 지금 이러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게 바로 XRP 리플 코인이에요. 강력한 인프라를 구성한다. 그거는 다음 세계, 다음 세대 이 자산 부분이 가상자산 시장과 이제는 제도권 금융시장이 전통 금융시장이 포함되고 있는 시장으로 같이 움직임을 함께하고 있다. 그 부분을 XRP 리플 코인이 만들어가고 있다. 어때요? 강력하죠? 이러한 강력한 모멘텀들은 당연히 시장에서는 더욱더 기대 가치가 클 수밖에 없는 펀더멘털을 만들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시점의 단가는 3,183원. 아직 3,250원 이 라인도 돌파하지 못했다라는 거. 이 부분은 굉장히 매력적일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ETF라고 제가 펀드 상품이다. 이 상품이 나오면 시장의 기대감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 왜? 고래들의 자금이 유입되는 환경을 만들기 때문에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고래들은 어떻게 매수합니까? 이 매수 관점이 우리 개인과 똑같을까요? 개인은 좋아 보이면 시장가로라도 바로 삽니다. 그냥 바로 사버려요. 왜? 내가 좀만 늦으면 더 단가가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개인들은 무작정 사버립니다. 근데 이 고래는 시점이 틀려요. 고래는 매집을 하죠. 이 매집이란 게 뭡니까? 올라가는 것도 다시 끄집어내려서 저점일 때 그들은 비중을 조금씩 조금씩 사 모은다. 이게 매집이에요. 다들 아시죠? 주식 거래 오래 해봐서 코인 거래 해봐서 오래 아실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고래가 매집, 좋아, 매수를 했어. 근데 왜 안 올라갈까? 그 이유는 뭡니까? 매집에 뭐라고 했습니까? 비중을 조금씩 조금씩 사 모은다라고 했죠. 그렇다면 이 고래들 입장에서는 강력한 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올라가고 계속 횡보하거나 떨어진다. 그럼 개인들은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매도한다고 했죠. 그 매도 물량을 누가 받습니까? 바로 고래가 받고 있는 시점을 만들어내면서 저점을 만들어 간다라는 거. 그래서 이러한 박스권을 만들면서 움직이고 있다는 걸 한 번 더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 또한 마찬가지로 문자 먼저 넣어드릴 테니까 왼쪽 하단 부분에 보시면 링크 있어요. 이 링크 클릭하시면 자료 먼저 넣어드릴 거고 톡방 링크도 같이 넣어드릴 거니까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 전략 함께 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고요. 이 자료는 꼭 받아보시는 걸 다시 한번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여기 ETF 말이 나와서 말인데 ETF가 도대체 언제 나오냐? 이거 물어보시더라고요. 자, 지금 현재 법원 리스크, 미국 법원에서는 리플과 SEC의 항소심을 60일 중단 승인을 했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60일 중단 승인을 언제 했습니까? 4월 16일에 했거든요. 리플과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는 공동 요청을 받아들였고 양측 간의 항소심 절차를 60일을 정지했다. 이 말인즉슨 4월 16일까지 보도가 됐어야 되는데 60일 연장했으니까 6월 16일이 되죠. 자, 이 6월 16일이 가리키는 것은 ETF의 승인 시점과 또 굉장히 맞닿아 있습니다. 자, 그 부분도 한번 봐야 될게요.
이게 SEC랑 리플에 해당되는 승인 절차가 항소심 절차가 이제 60일 정지니까 6월 16일 날 나온다고 했죠. 자, 이거 한번 보시죠. 리플 현물 ETF의 승인은 다음 달 17일로 연기가 되었다. 가격 영향은 당연히 변동성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지만 이 부분은 이전부터 나왔던 수순이었습니다. 어떤 수순? 비트코인 ETF, 이더리움 ETF도 단번에 나와서 끌어올라간 경험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 더 이들은 더 딜레이를 시키고 나서 움직였었다는 거. 그 부분을 먼저 생각하시면서 이 내용을 좀 더 보시죠. 자, 프랭클린 템플런 얘네는 운영사입니다. 얘네들이 운영사가 XRP 리플 현물 ETF를 신청했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로 승인 결정 연기됐습니까? 17일로 연기됐습니다. 6월 16일에는 뭐라고 했죠? SEC와 법정 리스크가 공식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6월 17일에는 뭐죠? 해당되는 운영사가 신청했던 리플 ETF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시점이다. 어떻습니까? 이 부분이 먼저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6월 16일 그리고 6월 17일 날 ETF가 한 운영사에서 나온다라는 것은 대부분의 운영사들은 이때를 기점으로 이제는 분수령이 될 거라는 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의 심사 과정에서도 반복되었던 통상적인 절차였고 이러한 승인 기대감의 고조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간 벌기는 시장 심리에 미묘한 파장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점이다. 이 부분들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 부분 말씀을 드리면서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죠. 이전에 비트코인 ETF가 나올 때 어떠한 노림수가 있었냐? 이것 또한 중요합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시면 비트코인 현물 ETF의 선점 효과라고 했습니다. 어떠한 노림수일까? 그 부분을 보니까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 시점은 비트코인 가격이 최저가에 해당할 때 나온다. 월가라는 월스트리트는 코인 시장 진입을 준비하면서 비트코인을 먼저 매집하고 나서 ETF가 출시가 된다. 어때요? 선순위가 최저가를 먼저 만드는 거예요. 왜? 월가는 이때 매집을 하니까 말이죠. 그런 다음에 뭐가 출시가 된다? ETF가 출시가 된다라는 거. 이 부분을 한번 순서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비트코인마저도 이러한 과정을 겪고 ETF가 출시가 되었다. XRP 리플 코인 또한 마찬가지로 상승에 대한 모멘텀, 강력한 호재성 이벤트를 갖고 있는 리플 코인. 고래들 입장에서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최저가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매집 과정을 가져가고 나서 그 다음에 ETF가 출시가 되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시점을 이해할 수 없다. 호재가 이렇게 많은데 왜 안 올라갈까?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 부분을 한번 차분하게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가 정말 좋고 먹을거리가 많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다른 사람들이 먼저 먹으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힘이 강하다면 딜레이를 시키죠. 그래야지 그들은 욕심을 버리고 놓아버릴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자, 보시면 해당되는 부분에 현재 이 시점이 고유한 구간이야말로 진정 투자자는 마저 포기하게 만드는 시점이다. 정말 강력한 홀더분들 또한 힘들어지는 시점이죠. 왜? 너무나 지루하거든요. 힘이 빠지는 구간이에요. 근데 이때를 버텨낸 이들은 진정한 보상을 받게 될 것이고 다크풀 이거는 해당되는 블록딜 해당되는 대량 매매라고 합니다. 다크풀은 압력 밥솥에 비유했어요. 지금은 뚜껑을 덮은 채 매수 압력이 쌓는 단계이다. 결국 뚜껑은 날아가는 순간이 올 수밖에 없다. 그만큼 강력한 펀더멘털을 갖고 있는 XRP 코인은 고래들의 계속적인 비중 추가의 관점에서 개인들의 물량은 점차적으로 물량을 뺏겨가고 있는 부분이지만 이 부분을 이겨낸다면 훨씬 더 큰 수익 구간으로 함께 가져갈 수 있다는 것도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어떻습니까? XRP 리플 코인 물론 분명하게 엄청나게 떨어진 거 맞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린 많이 올라간 단가도 아니고 바닥에서 이제야 요만큼 올라온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어떻게 할까요? 그냥 매도하고 더 빨리 올라가는 코인으로 갈아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갈아타는 거 말리지 못하죠. 근데 비중은 분명하게도 조금은 남겨두시고 매도하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그만큼 상승의 재료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 빠르더라도 6월 달까지
이 부분을 지켜보셔도 충분할 것 같고요. 매수와 매도의 관점에서 6월 달에 강력한 펀더멘털이 나온다. 그러면 고래들은 이때까지 단가를 조금씩 올릴 겁니다. 그러면 오늘 날짜가 가장 최저가일 가능성도 매우 높다라는 거. 근데 이 부분을 100% 자신할 수 없죠. 그래서 이 비중을 조금씩 덜어내면서 조금씩 매수하는 관점으로 최저가의 매수한가 직접 잡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XRP 리플코인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왼쪽 하단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링크 클릭하시면 자료 먼저 넣어드릴 거고 톡방 링크도 같이 넣어드릴 거니까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 전략 함께해서 확실한 수익을 더욱더 극대화로 함께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 모든 부분 다 무료죠. 영상도 무료로 보시는 것만큼 자료도 무료, 톡방도 무료니까 무료로 먼저 받아보시고 확실한 수익권을 더욱더 극대화로 같이 가져가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